보면 그러면 늙게 되고 죽게 되는 게 이 텔로미어라는 겁니다. 텔로미어를 연장할 수 있으면 사람은 절대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겠죠. 우리 악영쓰신 사장님 현재 텔로미어를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질르세요, 그냥 어차피 상품 걸려 있는 거 아니니까.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텔로미어를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DNA 검사,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가 늙는 이유, 그리고 내가 살이 쪘던 이유, 그리고 혈압과 당뇨, 치매 이런 것들이 걸릴 이유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볼 건데요. 실제로 이 텔로미어를 스스로 연장해서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하나가 있거든요. 절대 죽지 않아요. 불로장생합니다. 만년이든 2만년이든 살고 있고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1000년 된 이것이 잡혔죠. 얼마 전에 해안가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5대째가 이걸 키우고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5분 돌아가셨는데 이건 살아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뭔지 아세요, 선생님?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건데. 네. 랍스타라는 거 아세요? 랍스타는 절대 죽지 않아요. 네. 텔로미어를 스스로 연장합니다. 네. 근데 랍스타를 제외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텔로미어 유전자 조작으로 생명 연장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 유전자 검사, 유전자 공학, 생명공학 이런 것들로 저희가 접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생명공학 중에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 잘 아세요? 네.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이분은 생명공학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본인의 유전자를 봐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어떤 병이 걸릴지 미리 알게 되죠. 네. 이유는 뭐냐면 할머니, 어머니, 이모가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BRCA1이라는 유전자가 변이가 된 상태로 태어나셔서 각각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병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리지 않았는데 가슴을 자르고 자궁을 드러내죠. 그 영상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영상인데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아프시겠다는 네, 보여주세요. 이게 짧은 영상이니까요. 진행하는 거기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어떤 거냐면 안젤리나 졸리가 2013년도에 본인의 유전자를 보고 BRCA1이라고 하는 유전자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장님 혹시 사장님과 제가 근데 어디서 많이 뵌 거 같지 왜? 요? 아무튼 사장님과 제가 유전자가 몇 %나 같을까요? 우리 둘이 응? 틀리죠. 그러면 그래도 같다라면 몇 % 정도 100으로 봤을 때 0.1%. 사장님과 제가 0.1%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금붕어와 사람이 80%가 같아요.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떨어지는 빗물이거나 잡초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과 침팬지가 90%. 사장님과 저는 우리 모두는 99.9%가 같습니다. 근데 0.1%가 달라요. 그래서 피부색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또 뭐가 다르죠? 성격이 다른 겁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가지고 있었던 BRCA1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게 변이가 되어 있으면 남자는 전립선 암, 여자는 유방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냐고요? 네. 뭐야? 이러면서 들어오셔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전립선 암에 걸리고 여자는 유방암 갑상선에 암에 걸린다는 거. 혹시 우리 사장님 유전자 검사를 하셨는데 BRCA1이 변이가 됐다 그러면 유방암 걸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신 것처럼 유전자 검사를 하시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유방암이 걸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졸리처럼 걸리지 않았는데 잘 올 수 있으신가요? 제가 왜냐면 그때 대답이 어떤 대답인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다 전화 좀 해보시라고 제가 아니면 쓸 데가 없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이죠. 근데 이제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내가 어떤 병이 걸린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은 여러분 뭘 준비하세요? 우산을 준비하시죠? 비가 온다라는 건 지금 알았나요? 어제 저녁에 알았나요? 어제 저녁에 일기예보 보시고 알았잖아요. 내가 건강에 대한 일기예보를 앞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 한 회사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아미코젠이라고 하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사장님 처음 들어보시나요 혹시? 아니면 우리 김영희 사장님에게 전달받기 전에는 잘 모르셨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표이사신데 제가 회사 자랑은 좀 안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다음 보시면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좀 넘어가 볼 거고요. 세계 특허 기술 3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효소를 제일 잘 만들고요. 콜라겐 제일 잘 만들고요. 그리고 항생제를 천연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세계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를 좀 하시기가 쉬울 건데 우리 사장님 혹시 이런 유한양행 종분당 독십자 이런 회사들 알고 계신가요? 원래는 이런 회사들에게 원천 기술, 완제품, 원료를 공급했던 일을 했어요. 전 세계 15개의 나라에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우리 유한양행이나 종분당 가져서 제품을 하나 사신 다음에 뒤를 돌려보시면 제조원 써있죠. 네. 제조원 아미코젠, 유통사 유한양행, 종근당 아마 이렇게 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아제약,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죠. 제품 산 다음에 뒤를 돌려보시면 제조원 아미코젠 어떤 제품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런 제품들 저희가 공급했던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한양행 가서 천연으로 만든 글루코사민을 사신 적이 있다면 뒤를 돌려보시면 제조원이 아미코젠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일동제약이나 동아제약에는 아이들 성장 발육에 좋은 칼슘, 뼈 관절에 좋은 이런 것들 제가 공급을 했었습니다. 이런 자료 혹시 필요하시면 저에게 얘기하세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공식적인 자료 다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 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그 제품 써보셨나요? 네. 제품 진짜 좋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써보세요. 근데 거기 이렇게 빨아서 먹는 콜라겐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멜라루카는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멜라루카 전 세계에다가 저희가 효소를 공급을 했었고요. 애터미라는 회사 아세요? 네. 거기도 제품 좋은 거 많죠? 네. 애터미에다가 현재 저희가 유산균 그리고 선식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일 했던 회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돈 벌려면 뭐 해야 돼요? 기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통해야 돼요? 유통해야지 돈을 벌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을 한번 해보자. 그래야지 돈을 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유통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득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유통을 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0개월 동안 준비를 했고요. 7월 7일입니다. 작년. 너무 좋죠. 7월 7일. 그날 이제 유통회사를 열게 됐는데 일단 유통회사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제품으로 유통을 할까 고민하다가 세계 최고의 기술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을 12개를 사들이게 돼요. 지금 여기 보시는 회사들이 저희가 사들인 계열사들이거든요. 근데 한 회사는 지금 빠져 있는데 한 달 전에 저희가 샀기 때문에 핀란드에 있는 나스닥 상장 회사를 저희가 또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쟁력을 통해서 유통하자라고 해서 만든 유통회사가 아미코젠 퍼스픽이라고 하는 유통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이해가 되신다라면 아미코젠 퍼스픽에 유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오늘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취급하는 어떤 제품들이 하나하나 판매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개런티를 받을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사장님에게 자동차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한 대 팔릴 때마다 돈을 드리겠다 그러면 기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자동차를 우리가 다 하나씩 소유하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이템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게 하나하나 누군가가 런칭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다 이런 거죠. 사장님 오늘 제가 사장님에게 코인에 대한 정보를 드릴 거거든요. 코인 좋아하세요? 가상화폐? 왜? 그 되게 투자하셔야 돼요. 왜 안 해요? 무조건 해야 돼요. 엄청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코인 얘기 하나만 해드려요. 이야기 얘기한 김에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가끔 힘들 때 있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 때는 어떤 때일까요? 저보다 더 훨씬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없을 수도 있는 제 기준에서 저보다 더 훨씬 능력도 없고 못생기고 성격도 나쁜 제 친구가 우리 사장님처럼 이쁜 여자랑 결혼할 때 이때 너무 힘들고 나는 뭐가 못나서 이렇게 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 때 위로 받으셔야 되죠. 네. 어떤 위로가 가장 좋은 위로일까요? 영화를 보러 가요. 영화를 보러 궁합? 이 세상에서 아버님 그것도 좋겠지만 사람 받고 뭐가 있겠어. 근데 거기서 또 이런 게 나와요. 언제부터 저를 여자로 생각하였사옵니까? 한 번도 당신을 여자로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사옵니다. 이거 참. 아무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개인적인 얘기 좀 일단
요건 유튜브에 안 올리시는 걸로. 한 여성분이 30년 동안 생활비를 받아서 조금씩 모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양말 기어 신고, 빤스 기어 입고, 기어도 안 되면 뒤집어 입고, 바꿔 입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30년 동안 1억을 모은 거예요. 그 1억을 모으는 동안에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그 모이는 돈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30년 동안 1억을 모았고요. 그걸로 뭐 아들한테 뭘 해주고 남편한테 또 이렇게 양복도 한번 맞으니까 꿈이 너무 컸겠죠. 30년이라는 시간은 힘든 게 하나도 없었던 시간이에요. 그 통장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2년 전에 그 코인 정보를 하나 듣습니다. 가상화폐. 근데 그걸 그냥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네트워크로 하는 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6개월도 안 돼서 1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양화대교에 가서 죽으려고 하다가 죽고 싶은 거지. 그게 누구한테 얘기를 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얼마나 속상했겠어. 30년을 빤스를 뒤집어 입으면서 무릎 나온 그 슈리닝에 속상했겠죠, 그렇죠? 먹을 거 못 먹고. 근데 이분이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딱 죽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화 옵니다. 가장 친하게 지냈던 언니에게서. 그래, 너 어디야? 그랬더니 언니 나 양화대교야. 거기 왜 있냐고 깜짝 놀랐겠죠. 확 그냥 아주 그냥 죽어버리려고. 그래도 너 왜 죽는지는 나에게는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니. 나중에 너가 죽지 말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너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려줄 거 아니니. 만나자. 만나요. 그 언니를 만나서 정확하게 30분을 얘기하고 세상이 너무 밝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 언니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내가 너에게 1억을 줄 테니 아니 5천만 원 줄 테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요. 그래 그런 걸 했구나. 얼마 날렸니? 합니다. 1억을 날렸어. 그래. 손을 잡으면서 언니 3억이야.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요.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더 힘든 사람 만나면 돼. 더 힘든 사람. 그럼 위로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왜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아무튼 가상화폐를 제가 정보 사장님에게 드릴 건데 그걸 드리면 사장님은 그걸 선택을 사장님이 하시면 되고 그게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죠. 그걸 뭐 이렇게 다듬거나 뭐 할 필요도 없겠죠.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정보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팔거나 영업을 하거나 비즈니스 하시는 정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 어떤 아이템이냐? 자,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안 되죠. 경쟁하는 거 안 됩니다. 독점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만 할 수 있는 기술,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술. 그래서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유전자 검사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자. 세계 최초입니다. 독점이고 저희만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평생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하셔서 내가 어떤 병이 걸릴지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다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게 아이템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팔아요? 너 평생 한번 유전자 검사하면 네 아이가 어떤 병 걸릴지 미리 알 수 있고 안 걸리게 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걸 만들어내요. 근데 문제가 딱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전자 검사 불법이에요. 기술이 있어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질병관리본부에서 2016년 6월 29일 날 합법으로 풀어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원하시면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해드릴 수 있고요.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법적으로는 12가지의 항목에 46가지 보는데요. 의미 없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찍고 계시죠?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현재 12가지의 46개라는 것은 개인 간에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거. 그걸 DTC라 그래서 다이렉트 직접 투 커스터머. 그래서 소비자를 만든다. 이걸 DTC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병원에서는요. 혈액을 통해서 3만 가지 유전자를 다 볼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차움병원에 박근혜 최순실 씨가 가서 3,800만 원 주고 그걸 검사를 한 거잖아요. 3만 가지 보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떤 병이 걸린 다까지 나옵니다.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진짜? 나도 아닌데. 아무튼 만약에 이현주 사님이 결혼 안 하셨으니까
사장님의 아이가요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어떤 운동의 열성 유전자, 우성 유전자인지가 나와요. 축구 시켜봤다가 야구 시켜봤다 이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 아이는 축구를 시키시면 되겠네요. 당신의 아이는 판 검사가 되는 게 좋겠네요.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근데 그건 지금 병원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차원병원에 저희가 그걸 납품하고 있어요.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그분들 저희가 한 거예요. 교보생명 VIP 고객 계세요? 교보생명 VIP 고객 되시면 유전자 검사해 주는데 그걸 저희가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는 거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모시고 와야 돼. 7시 반에. 그럼 제가 돈 벌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할 수 있다고요? 개인이.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미코젠 퍼스픽이라는 회사가 대한민국 최초로 네트워크 회사 중에 4억을 사고요. 4억 안에 병원이 들어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산 센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만들어 드리고 거기다 병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서울까지 안 오고. 그리고 거기 오면은 박사님들이 직접 혈액 한 방울을 통해서 3만 가지 유전자를 볼 수 있게끔 해준다. 근데 법적으로 네트워크 회사가 현재 160만 원 이상 소비자에게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16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사람들이 할까 안 할까요? 하죠. 최순실 박근혜식 얼마 주고 했다고요? 3,800만 원. 지금 얼마 받냐면 1,000만 원 받아요. 차원병원에서. 많이 싸졌죠. 근데 160만 원 내면 아니면 공짜로 해준다. 대박. 그럼 사람들이 받으러 와야 안 와요?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더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처음 모시고 왔는데 만약에 사장님에게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안 여쭤볼게요. 그런 관계예요? 한 입을 덮고 자요? 아 진짜? 그래서 표정이 좋으시고 표정이 나쁘시고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도 아니면 오늘 사장님 김영희 사장님 모시고 올 때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때? 자 봐봐요. 야 우리 부산에 가서 아메 유스킨 허벌하고 메라르카 메라티고 시너지 에틸 유시 하이리베 엘토 시크릿 같은 회사들의 비즈니스 들으러 가자. 왔을까요? 그거 알아 벌써 내가 안다고 오래전에 알고 그거 알잖아. 근데 너 유전자 검사에서 어떤 병 걸릴지 확인하러 가자. 올 수 있죠? 그것도 어렵다고요? 그럼 이거는 어때요? 아무튼 내가 얘기할게요. 이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서울에 가면 한강에 가면 유람선이 떠다니는 게 있고 정착해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V 보면은 막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막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그런 거 있어. 3층짜리가 한 150억 해요, 그거 한 건물. 그러면 뭐 그룹의 회장님들이 그런 데서 막 파티하고 막 돈페리뇽이라고 막 샴페인 한 병에 100만 원짜리 먹고 막 그러는 데 있거든요. TV에 나오는데 이건 어때요? 야 우리 한강에 가서 유람선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 밤에 야경이 기가 막힌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커피 한 잔 마시자. 이건 더 쉽겠죠? 네. 쉽잖아요. 네. 여기 주차 힘들죠? 거기 주차가 5만 대가 돼요. 5만 대. 난 차가 없는데 지하철 역에서 셔틀버스로 실어 날려버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야 우리 서울 가서 한강 진짜 최고 프라이빗한 공간 가서 야경 보면서 차 한 잔 마시자.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거기 왔더니 병원이 있네? 유전자 검사를 3만 가지를 봐요? 그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여기 계신 뭐 우리 사장님께서 나하고 어떤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이런 럭셔리한 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4억을 7월 달 정도에 이제 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고 있는 사옥 하나가 그 한강에 있는 그거예요. 예. 괜찮겠죠? 근데 진짜 너무 좋고 가봤더니 너무 기가 막힌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장마가 오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배는 뜨는데 배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잠기면은 거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긴 한데 지금 보고 있는 사옥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데가 거기입니다. 정말 프라이빗하고요. 와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초대하기가 더 쉽겠죠. 대한민국에서 그런 게 한 대가 없다니까요. 그런 것까지 되는데 거기 오시면 어때요? 내가 어떤 병이 걸릴지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릴지 안 걸릴지도 안단 말이에요. 우리 사장님 커피 드시나요? 평소에? 하루에 한 잔? 한 잔 어떤 커피 드세요? 종류는? 몇 년 살았어요? 평생 살아도 돼요. 아메리카노 드신다는 거잖아요. 이거 뭐 의리가 있는 분이거든요. 사장님이 평생 살아도 돼요. 근데 남자가 또는 여자가 커피 먹는데 믹스 커피 먹고 카푸치노 먹는 사람 절대 의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만나면 안 돼. 왜? 아메리카노를 먹어야지 왜? 이건 안 해야 되겠죠? 알았어. 앞으로 안 해요.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저도 커피를 좋아했는데 이번에 유전자 검사했더니 저는 커피를 먹으면 전립선 암이 걸리는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피 드시는 분들 검사해보시고 드셔야 됩니다. 여자는 갑상선과 유방에 암이 걸리는 그런 카페인이 있다는 거죠. 그럼 검사해보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죠?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꼭 드시고 싶으면 스타벅스 가면 디카페인이 있어요. 지금 드시고 계신 브랜드 어떤 브랜드죠? 모르겠는데 1층에 샀는데요. 빨간 브랜드라는 겁니다. 레드 커피가. 근데 거기 디카페인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개인 브랜드나 한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은 독일은 호주는 일본은 오래전부터 유전자 검사가 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차피 검사하고 안 먹을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인지합법 됐죠? 디카페인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암 걸린다니까요. 이렇게 되고요. 치매 어떨까요? 저희 어머니가 44년생이신데 할머니 가족 4분이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치매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유전자 검사에서 당신 치매 걸립니다. 그러면 걸리지 않으시면 돼요. 왜? 제품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금 광동제약에서 민국이랑 김성주 씨가 BF7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공급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치매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품 안 드시면 돼요.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려요. 일반적인 회사들 가면 어떻습니까? 자기들 제품 먹어봐라 발라봐라 하죠. 저희가 이번에 2주 전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10,000명 이상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최초로 전체 유전자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분이 나왔어요. 다 파란색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맞춤형 제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당신에게 저희 회사에서 제안할 수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먹지 말라는 거지. 먹어야 될 게 없으니. 근데 다른 데는 어때?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애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90종 이제 다 먹어보다 하나 걸리겠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게 맞춤형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전체가 파래.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3만 가지 유전자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내 아이가 될 부모님이 어떤 병이 걸릴지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검사는 클리노믹스에서 할 거고요. 아미코젠 퍼스핏이라는 회사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검사 간단하죠? 요거 딱 찢으면 특수 면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입안에 있는 상피세포로 채취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각을 한 다음에 뱉으면 짧으면 일주일, 길면은 한 15일 정도 되면 여러분 유전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나는 유전자 검사를 아직 안 했다는 분 정말 죄송한데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검사 결과지가 바뀌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저희가 나라랑 소송을 해서 바뀐 겁니다. 1년 동안 저희는 또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검사하면은 어떤 병이 걸린다까지 나오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요, 먹지 말아요는 안 나왔거든요. 그게 협회에서 반대했단 말 이런 거예요. 그거를 먹지 말아라 먹어라 하면서 삼겹살집에 들어갔는데 아 하세요 하고 당신 삼겹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풀기 위해서 법적으로 소송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풀어냈어요. 3월 2일부터는 사장님께서 어떤 음식을 드셔야 되는지 드시지 말아야 되는지까지 제한이 됩니다. 서우는 장어를 먹으면 안 되는 유전자. 저는 제가 운동선수니까 장어 열심히 먹었는데요. 유전자 검사했더니 저 장어 먹으면 안 돼요. 박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지금까지 장어라는 쓰레기를 입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저는 뭐가 맞는지를 알아요? 제 몸에 유전적으로 저는 고기를 먹을 때 고기보다는 막창과 곱창과 이런 걸 먹으라. 내장류를 먹어야 돼. 저한테 좋은 거. 언제 보면은 곱창이 막 보양식 그래서 막 TV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닭고기를 먹을 때 닭고기보다는 닭발과 똥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회 여기 부산이 회 많이 드시죠? 네. 저는 회보다는 스키다시, 멍게, 해삼, 전복 이런 어패류들을 먹어야 되는 유전자예요. 저희 친형은요 검사했잖아요. 곱창 막창 먹으면 안 돼. 내가 엄청 먹었거든 같이. 나는 좋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제한이 돼요. 너무 축하드리고 생활 습관 환경까지 만들어 드리고요. 동계올림픽 여러분 응원 많이 하셨나요? 네. 윤성빈 선수 네. 스켈레톤 뭐 나왔어요? 딱 끝나자마자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형 금메달 나왔죠. 네. 그 선수가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세 명의 대표 선수들이 각각 운동 방법이 달랐고 윤성빈 선수는 유산소 운동하면 안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안 시켰고 이쪽 다리에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 다리에 운동을 더 시켰고 그래서 금메달 딴 거예요. DNA 검사를 통한 맞춤형 금메달 나왔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그런 걸 잘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한 사람 인생 바뀌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 결혼 왜 안 하셨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물론 아직 뭐 짝을 못 만났거나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알았어요. 선생님 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혹시 제 나이를 알고 계세요? 미리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보시기에 지금 몇 살 같이 보이세요? 어? 그러니까 못한 거야. 오케이 그래 제가 40이라고 보자고요. 아니요. 알았어요. 제가 40살이라고 보고 알았어 42살. 자 근데 제가 결혼뿐만 아니라 맞선 미팅 소개팅도 한 번도 못 해봤다. 이유는? 뚱뚱해서. 어? 지금 뚱뚱하진 않잖아요. 근데 맞으셔요. 제가 태어날 때 제가 몸무게가 초고도 비만이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72kg. 그다음에 20살 때 126kg. 굉장히 네거티브한 얼마 전까지 뚱뚱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네거티브했었고 바리깡이라는 거 아세요? 그걸 네. 머리 밀고 다녔고 항상 인상 쓰고 다니다가 누가 지나가다 웃으면은 지금 나보고 웃는 거냐고 그냥 막 그냥 휘루시루 18색깔 크레파스 교과서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안 믿어지시죠? 20살 빼세요 사실. 이게 이제 126kg 나갈 때고요. 살 빼야 되겠죠? 그래서 27까지 계속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빠졌다, 쪘다, 또 빠졌다, 쪘다. 던지면 오고 요요. 장난감 던지면 오는 게 요요잖아요. 계속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27살 때 그래도 100kg까지 빼요. 근데 살찌면 어디도 살찌는지를 알아요? 다 찝니다. 네, 입술도 살쪄, 입술도. 네, 사장님들 살찌면 안 찌는 부위 두 군데 있는 거 아세요? 몸에 절대 안 찌는데 살이 아무리 쪄도 손목과 발목 빼고 다 쪄요. 근데 대구에서 어떤 남자분이 더 얘기하니까 한 군데 더 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곳이 맞습니다. 거기 더 작아져. 살 빼야 되겠죠? 빼야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사냐고. 거기다가 피부도 색소 침착이 엄청 일어나서 화상 수준이었다니까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였냐면 못생기고 뚱뚱하고 하니까 인상 쓰게 되고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자꾸 네거티브한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이 불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표정도 나빠졌겠죠. 거울도 안 보고 벨트를 안 차봤으니까 뭐 벨트도 한번 차보고 싶지만 그냥 포기하고 누굴 만나면 안 되죠. 근데 동네에서는 저를 어머니에게 아들이 조직폭력배냐 깡패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헤어스타일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기 전 소원이니 머리라도 한번 길러달라 그래서 깡패로 안 보여야 돼서 머리를 기르거든요. 30대 때. 아무튼 제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별로였죠, 그죠? 네, 물론 뭐 이 사진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회사 처음 왔을 때 그래도 80kg까지 뺐을 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저를 처음 이 회사에서 보신 분들은 예전에 80kg 때 사진을 딱 보시고 알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래도 그나마 120에서 80이면 많이 뺀 거잖아요. 최근 사진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80kg까지 뺐을 때 이 회사 왔을 때. 근데 여기 색소 침착 보이세요? 시커멓게?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보여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 거의 그냥 사진 보셨잖아요, 그지? 이만큼 여기는 길게 시커멓고요. 여기는 이렇게 가로로 시커멓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뭐래요? 유전자 검사예요. 45년 만에. 근데 제가 왜 뚱뚱했는지 피부가 나빴는지 혈압과 당뇨 보험을 들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전자를 봤잖아요. 변화시켜야죠. 나 변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요. 솔루션을 받아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 제가 어떻게 변할게요? 이 상태에서. 요 일주일 있다가 제 사진이에요. 근데 몸무게는 한 7kg 정도 빠졌는데 사장님 표정도 지금 못 믿겠는데 거짓말하나 이런 표정이신데요. 제가 유튜브에 제 이름 치면 굉장히 많은 이런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이 전에 했던 회사 그 얼굴도 지금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거짓말이면 사장님과 저는 이런 형태로 못 만나요.
접견이라는 형태로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제 얘기를 믿으시게 될 겁니다. 이따 4시에 필요하시면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들으시면은 제가 제품 강의는 절대 안 해요. 서울에서는. 근데 지방에서는 합니다. 왜 서울에서 안 하는지 아세요? 절대 안 합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요. 지방에서만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울에서는 제가 강의하면은 막 사람들이 나가 중간에. 그 제품을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 밑에서 살 수 있거든요. 오, 전라도 가서 하잖아요. 사장님, 지금 제 아가리에 제품을 쳐 넣어 주세요.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고 막. 그 제가 4시에 할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근데 제가 이렇게 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시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때는 제가요. 밥을 한 끼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2-3kg 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계시죠 주변에. 네. 물만 먹어도 살찐다. 살쪄요. 심지어 저는 물 먹어서 살찌는 거는 이해가 가지. 저는 아무것도 안 먹고 저울에 딱 올라가서 생크림 케이크를 쫙 째려보고 시작하면 부품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니까요. 안 걸었어. 된 것 같아 이제. 인상 쓰고 계시길래 내가 노력했거든. 하나는 된 것 같아.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었다. 근데 유전자 검사에서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 검사하시게 되면 결과지 받으시는데 다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이제 다 바뀌었어요. 저희 예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좀 촌스럽지만 개인마다 캐릭터를 부여하고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 빠지고 주름 생기고 색소 침착, 비만 다 달라 사람마다. 사이즈도 다르고 현상도 달라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진짜 재미있었던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사장님 같이 오셨으면 청도에서 오신 거예요. 사장님 3살 된 아이들은 해운대 사세요? 네. 좋은 데 사시네. 자, 청도 너무 촌이지 않아요? 아무튼 사장님 3살짜리 아이를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저보다 더 훨씬 더 나쁜 게 나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막 1시간을 우시더라고. 내가 본의 아니게 내 아이에게 이렇게 나쁜 유전자를 물려준 것 같다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절대로 술, 담배 안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욕도 안 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욕을 연습을 해요. 하루에 5분씩 꼭 합니다. 왜냐면 그때 그럴 때 한번 써야 되거든요. 제가 욕했어요. 손 딱 잡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어머니 졸라 축하드린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아니 이렇게 나쁜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자 들어보시라고. 저는 45년 만에 유전자를 봤다고. 그래서 그따위로 살았는데 이 아이는 오늘 이후로 나쁘게 살진 않을 거예요. 제 말이 좀 합리적이죠?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 없어요. 이제 앞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근데 저는 여기 보시면 살이 쪘던 이유 중에 이런 거 지방 축적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이라는 건 3대 영양소 뭐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근데 거기서 살이 찌게 하는 건 지방이죠. 그렇죠? 탄수화물도 노란색을 먹으면 살이 많이 안 찌는데 흰색을 먹으면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런데 탄수화물 먹던 단백질 먹던 넣는 순간 지방으로 변화시켜서 축적시키는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먹어도 살이 많이 찌는 거야 이런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난 안 먹는데도 살쪄? 속으로 많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에너지 소비는 뭐냐면 에너지가 소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 앉아 있으면 안 돼. 앉아 있으면 살찐다니까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제품을 공급을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계속 대사를 해주게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저희가 있었는데 이게 카페인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페인 대사 증후군, 전립선 암 걸리는 사람들은 못 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달에 카페인 대사 없는 분들을 위한 에너지 대사 음료가 나옵니다. 깔라맛시로 만든 건데 정말 맛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거 먹으면 되고 카페인 대사가 정상인 분은 지금 있는 거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과식 유발인데요. 제가 헬스클럽에 다닐 때 저를 트레이닝해줬던 지금 그 선생님을 지금 소송 준비하고 있거든요. 소송을 해야 되겠더라고. 제가 300만 원 냈단 말이에요. 나 살 빼고 싶다고. 개인 헬스 트레이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저 가면은 막 같이 유산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러닝머신 올라가라 그래서 같이 뛰면서 뭐 화이팅하고 힘내야 된다고 여름을 생각하라 그러고 장발 봐야 된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와, 이번에 제가 유전자 검사했잖아요. 저는 유산소 운동하면은요 죽을 수도 있는 유전자예요. 과식 유발. 이 과식 유발 유전자 있으신 분들이 있죠. 유산소 운동 시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로 죽는 게 아니라 못 먹으면 활성산소가 나서 뇌가 터지거나 이래서 죽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그리고 과식 유발 유전자 있으신 분들은 절대
유산소 운동을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 해야 돼요? 스트레칭조차도 동적 스트레칭 말고 정적 스트레칭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소시소. 이거 흔드는 순간 콱 깨져버려서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스클럽 갔는데 런닝머신 올라가세요. 큰일 나요. 다 소송감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까 헬스클럽들이 앞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 헬스로 가야 되는 거죠. 요가와 필라테스를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런닝머신 해야 되는 사람, 수영을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걷기를 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문을 닫겠죠? 주변에 헬스클럽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데리고 와야죠. 그러다가 문 닫는다고.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보기 좋고요. 128페이지로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사장님 검사하시면 128페이지로 나오는데요. 그 앉아서 읽으시면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준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단백질, 지방 이런 거 조금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플래너 교육이 없어집니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해결해야 되죠. 근데 굉장히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초고도 비만인데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비만 유전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런 분들은 뭐예요? 후천적인 거잖아요. 아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찌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하면 안 되는데 해서 살찐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 비만 유전자가 하나도 없는데 뚱뚱한 사람들이 있죠. 진짜 많이 먹어서 그래. 아 진짜 100%요? 진짜 많이 먹는 거.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런 분들은 100% 보잖아요. 이게 같이 무너져 있어. 중성지방 농도, 혈액 쪽에. 스트레스 활성산소 나오면 먹는 걸로 풀어야 돼. 100% 비만 유전자 있는 분들은 이게 망가져 있고요. 과식 유발 유전자 있는 분들은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접목해고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여기 보시면 현재는 그런데 의미는 없겠지만 말씀을 드려야죠. 법적으로 중성지방, 피 쪽이랑 혈압과 당뇨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려보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4시에 안 오실 분들 계시죠? 이 얘기만 할게요. 이게 피 쪽인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딱 이 병이 걸려서 한 사람도 살 수 없고 치사율 100%의 병 어떤 병이 있을까요? 가장 무서운 병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병 걸렸다고 그러면 괜히 안타깝고 죽을 것 같다. 어떤 병이에요? 보통 암이라고 생각하시죠? 암은 바로 죽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산에 가서 나와서도 나와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정리할 시간도 있고요. 여운계 김영애 씨는 방송 촬영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했습니다. 암은 무서운 병 아니에요. 걸리면 100% 치사율 어떤 병이냐면 광견병이에요. 광견병. 들어보셨어요? 네. 이 지구상에 미친 개한테 물린 사람 중에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바이러스로 죽는 게 아니라 공수병이라고 하거든요. 개한테 딱 물리는 순간 물을 무서워하고 먹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게 광견병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냥 광견병, 공수병 쳐보면 왜 죽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게 가장 무서워요. 근데 그 확률은 적죠.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그거는 외적인 거에서 오는 거잖아요. 미친 게 조심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그 다음 병이 혈관 질환 쪽입니다. 이 피 쪽이 막혀서 터지거나 굳거나 머리에서 굳으면 뭐예요? 뇌경색, 심근경색, 동맥경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건데 유전자 검사에서 내가 이쪽이 노랗거나 빨갛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잡고서 쓰러지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조금만 받잖아요.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그 아이가 지금 몇 살 정도? 20살 따님이세요? 아드님? 따님은 없으세요? 고2 딱 됐네. 고2짜리 딸이 들어온 거야. 아빠 어떻게 나? 왜? 나 임신했어. 그럼 딱 잡혀서 쓰러지는 거야. 이게 활성산소에 스트레스 받으면 물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평소에 관리를 잘 해놓으셨다 그런 분들은 최소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파랗고 노랗고 파랗고 빨간색이잖아요. 누군가의 유전자겠죠?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 보셨는데 파랗고 노랗고 파랗고 노랄 수 있잖아요. 제 거는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빨갈 수 있죠? 그러면 사장님과 제가 같이 똑같은 걸 먹어야 되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밖에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제한해 줄 때. 밖에서 어떻게 제한을 하죠? 모든 거에 다 좋다. 건성인데 발라도 되고 지성인데 발라도 되고
악건성인데 발라도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뭐 이거 먹으면은 뭐 변비 있는 사람은 변비도 해결되고 뼈도 튼튼해지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머리 아플 때 먹어도 되고 치아가 아플 때 먹어도 되고 생리통에 먹어도 되는 개보린, 펜잘, 사리동 뭐 이런 거. 그래서 자 보세요. 개보린, 머리 아플 때 치통, 생리통 먹으면 다 좋죠. 배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한이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사장님이 머리 아플 때랑 제가 머리 아플 때 먹어야 되는 게 다르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뭐라고요? 커스터마이징, 맞춤형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밖에 있는 것들은 맞춤형입니까? 맞춰라입니까? 맞춰라죠. 속옷, 맞춤형 속옷 보셨나요? 그 맞춤형이에요? 그 속옷에 내 몸을 맞춰라지. 아 맞잖아요. 그게 어떻게 맞춤형이야? 맞춰라 속옷이지. 이름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맞춤형은 어떤 게 맞춤형인지 아세요? 지금 일본에서 이 온라인 쇼핑몰 하나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문을 다 닫아요. 끝나고 나서 쳐보세요. 아침 조차 2개 했습니다. 조조 슈트라고 치면 유튜브 치시거나 외울 필요는 없고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보시면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일본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배송비를 5,000원을 내요. 그럼 무료로 옷을 윗도리 아랫도리를 슈트를 보내주거든요. 집에 그게 딱 배달이 되면 딱 입어요 그거를. 그러면 수천 개의 센서가 내 몸에 쫙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웨어러블로 전송이 돼서 내 몸에 딱 맞는 슈트뿐만 아니라 청바지, 티셔츠, 와이셔츠, 여성분들 속 상의와 하의까지 맞춤형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더워지거나 이러면 뭐 많이 해요 여름에 이렇게 하고 그럼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근데 거기서 맞춤형이 오잖아요. 진짜 어떤 액션을 해도요 그대로 있대요. 이게 대박 치고 있어 지금. 다른 회사 다 문 닫아요. 이게 맞춤형이죠 이게. 그쵸?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회사들은 어때요? 아니잖아요. 그 조조 슈트라고 치면 그렇게 갑니다 저희는. 자 화장품은 어때요? 지금 피부 타입 3가지 보죠? 제가 여기서 맞춰라를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회사가 맞춤형 하겠다라고 하고 유전자 검사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고 런칭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했냐? 3가지 만들어서 이거 2개 망가져 있으면 2개를 섞어서 쓰라 그래. 그게 맞춰라지 어떻게 맞춤형이냐. 2달 만에 망했죠. 회장님 물러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 3가지를 조합을 한단 말이에요. 막 그럼 몇 가지 타입 나와야 되냐면 700가지 타입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에센스인데요. 첫째 주 월화수목금토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인데 내 걸 딱 봤잖아요. 그럼 첫째 주 월, 둘째 주 월, 셋째 주 월, 넷째 주 월이 내 건데 다 달라요. 같은 월요일인데 이게 진짜 맞춤형이라는 거지. 이 화장품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장님이 쓰시는 건 홍우주예요. 본인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서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드님은 김지구 이렇게 나온다. 우주님. 이거 하지 마. 알았어. 이게 진짜 맞춤형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내야지. 근데 축하드립니다. 4월 달에 맞춤형이 3가지가 더 나와요. 토너, 그리고 크림, 그리고 스킨, 크림, 로션. 이렇게 3개 나옵니다. 마스크팩까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대박이죠. 또 어떤 신제품 나오는지 아세요? 부산에 왔을 때 서울에서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아. 내가 부산이거든 연산동. 고향이 연산동이에요. 자 그런데 곧 연산동. 변비 있으신 분들 계세요? 변비 있으신 분들. 변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옆 사람 종아리를 딱 만졌을 때 이런 사람 변비입니다. 100%예요. 여성분들 맞아요. 여성분들 있죠. 종아리를 눌러서 조금만 강도만 줘도 되게 아파하는 분들은 100% 변비 있는 거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몸이. 4시에 그런 얘기 해볼 건데 근데 변비약 먹으면 어때요? 관장을 하거나 하면 굉장히 힘들고 화학적인 거란 말이에요. 몸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죠? 관장을 하죠. 그죠? 많이 하면 큰일 나요. 관장 잘못했다가 입으로 변이 나오는 사람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TV에 나왔잖아요. 세계 최악의 사고 그래갖고 하도 변을 못 보니까 관장을 매일매일 했는데 나중에 입으로 변이 나오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막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런 거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루코사민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천연 글루코사민을 먹어. 그러면 관절 좋아지고 피부 탄력도 생기고 이런 건데 변비약을 많이 먹었더니 심하게 나오고 피부도 좋아지고 관절도 좋아져. 이런 거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이거 만들었고 임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나 변비 심하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근데 와 48년 동안요 화장실을 가면 변을 보고 나서 일어나면 내가 쌌는지 새가 쌌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랬던 분이 와 저한테 문자가 있어요. 지금 사장님 새벽 3시 갔다 왔습니다. 스네이크 3시 38분 또아리를 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장님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이모티콘만 보내. 4시 똥 이모티콘 딱 4시 4시 똥 7번을 너무 행복하대요. 안에 있는 숙변이 다 나와요. 그게 지금 제품으로 나옵니다. 예, 이제 나와요. 대박이에요. 또 저희가 효소 1위 기업이죠. 여러분 효소는요 몸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사 효소라는 거는 먹어서 섭취 안 돼요. 대사 효소는 먹는 게 없어요. 대사 효소는 몸에 있는 걸 안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화 효소가 좋아야 되겠죠. 근데 소화 효소가 저희가 1등이고 리피나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 역가 드러내기 저희 거밖에 없거든요. 이따 좀 얘기해 볼 건데 근데 이런 거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도 여러분 우리나라 건강식품 시장 1등이 면역력 그래서 홍삼 인삼 얘기하잖아. 면역 효소를 만들었습니다. 면역력이 좋아지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나올 게 숙취 요소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알츠하이머가 나와요. 그게 간헐적 치매라 그러죠. 이게 뭐라 그래? 필름이 끊긴단 말이에요. 알코올성 치매요. 그게 걸리는데 많이 먹어 기분 좋게. 막 취할 때 좀 되죠. 그렇고 효소를 딱 하나 먹으면은 다음날 죽지 물이 돼. 실험을 해봤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알코올에다 그걸 이렇게 가루를 넣었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